네, 안녕하세요. A 플러스 맥입니다. 요 모델은 A1708 모델입니다. 네, 논터치바 모델이에요. 이미 경험을 해보셨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 모델이 SSD 결함이 있어서 애플에서 SSD와 관련해서 결함을 인정을 하고 이제 무상수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SSD가 이제 나간 상태인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면 부팅을 했는데 폴더에 물음표 모양만 나오고 있습니다. SSD가 인식이 안 되거나 아니면 SSD에 OS가 깔려 있지 않을 때도 이런 퀘스천 마크의 폴더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요거를 이제 SSD를 교체를 이제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정품 SSD로만 이제 교체하는 거를 좀 추구하던 편이었는데 이제 얘는 진짜 방법이 없네요. 정품 SSD가 재고가 많이 없고 구하기가 힘들고 구할 수 있어도 거의 대부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8기가 짜리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아요. NVMe 커넥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콘덴서도 있고 한데 이런 거 없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요런 거 있는 걸로 한번 사봤어요. 이런 커넥터는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242 사이즈의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끼면 된다 라고 친절하게 장착 후의 사진까지 이제 보여줬고요. 보면 여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송료 포함하게 되면은 7.3불이네요. 뭐 만 원이 안 돼요. 만 원이 안 되는 이제 커넥터 가격인데, 요거를 사서 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NVMe 어댑터 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이 어댑터는 모하비랑 카탈리나 또는 이전 버전의 애플 시스템 설치만 지원한대요. 뭐야 이거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요거는 뭐 필요 없고요. 10.14보다 낮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하비 10.14가 모하비일 건데 모하비보다 낮은 시스템에서는 이 SSD가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얘네들이 써놨네요. 낮은 버전 시스템의 통합 NVMe 드라이버는 대부분의 NVMe SSD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이 어댑터는 여기에서만 지원하고 2230이나 2242 SSD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SSD 교체하기 전에 꼭 배터리를 케이블을 리무브 해라.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화면까지도 해줬습니다.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뒷판 나사 다 풀어야겠죠. 다른 특별한 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나사 구멍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넣고 살짝 들으세요. 들면은 이게 살짝 들리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끼워서 넣고 하면은 흠집이 생기니까 뭐 딱히 특별한 툴 없을 때 얘를 든 상태에서 손톱을 걸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으로 걸렸죠? 이렇게 손톱으로 걸린 상태에서 얘를 잡고 살짝 들어줘요. 딸깍 하면서 열렸죠. 그러면 또 가운데 됐으면 이쪽도 자연스럽게 들리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좀 열었던 거라 지금 좀 생각보다 쉬운데 한 번도 안 열었던 분들은 좀 빡빡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빡센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몸쪽으로 당기고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배터리 커버 제거하고요. 배터리 커버를 제거를 하면 가장 중요한 배터리 센서 케이블을 빼줘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요 붙어 있는 거를 그냥 얘를 그냥 들어버리신다든지 하게 되면 이쪽이나 이쪽 중에서 커넥터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 케이블이 배터리 센서 케이블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을 하기도 전에 모든 걸 다 포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요 케이블을 이렇게 벗기듯이 잡아서 먼저 요 커넥터에 붙어 있는 케이블을 뜯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뜯어준 상태에서 요 걸쇠를 이렇게 올려줘요. 뽑아주면 됩니다. 요 이제 센서 케이블 제거를 했으면 이제 T5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배터리를 완전하게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에 SSD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이프가 발라져 있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 거를 보면 이 테이프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핀셋이나 약간 날카로운 걸로 잡고 이렇게 해서 떼주면 되는데 지금 얘는 되게 잘 떼지거든요. 여러분들 거는 좀 강하게 붙어 있어서 잘 안 떼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잘 떼서 벗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SSD 나사를 풀어주고요. 이제 얘를 어떻게 빼냐, 양 손 끝으로 얘를 살짝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딸깍 뭔가 하죠. 그러면 얘도 손톱으로 걸고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빼면 됩니다. SSD 갈다가 문제 생기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 분들이 배터리 제거 안 한 상태에서 하시다가 이제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요. 배터리 커넥터를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안 됐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류 전원이 제대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얘를 배터리 커넥터를 꼭 제거를 해야 되냐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스템 구조상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시스템이 꺼져도 PP버스 G3와 메인 파워는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인 파워가 브릿지 돼서 SSD 쪽도 메인 파워 쪽으로 같이 전원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즉 시스템이 꺼져 있어도 PP버스 SSD 전원은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배터리 전원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SSD까지 제거를 해냈고요. 구매했던 젠더가 이렇게 오는데 아까 설명 화면에서 있었던 SSD 젠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NVMe SSD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242 NVMe SSD고요. 256GB 짜리입니다. 얘는 중고나라에서 박혀있던 거 빼고 바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한테 샀는데 요거 3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만약에 SSD가 나가서 못 쓰시는 분들,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256GB 짜리 35,000원 주고 샀죠. 그리고 뭐 젠더 뭐 만원이라고 쳐도 뭐 이거 그리고 배송료 하고 하면은 5만원 정도의 지금 256짜리 SSD 장착을 하는 겁니다. 뭐 장착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면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벤 나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NVMe SSD에다가 끼우고 살짝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착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사를 박아주면 되고요. 아까 이렇게 비스듬히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빼줬던 거 기억하시죠? 네, 비슷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잘 위치 잡으시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생각보다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은 바로 쇼트인 거예요. 아마 그런 이제 배터리 꽂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홈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홈 위치에 잘 맞춰가지고 넣어주세요. 이 홈에 맞춰가지고 이제 살짝 딱 가라앉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아까 이렇게 당겼듯이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일단 나사부터 체결을 해서, 네, 그리고 요거를 예전부터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었는데, 네,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을 이제 좀 몇 개 이제 봤어요. 뭐 이제 해외 것도 보고 뭐 이제 국내 것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이 젠더에다가 그냥 일반 우리 NVMe SSD 긴 거 있죠. 뭐 삼성 뭐 에보 시리즈나 뭐 이런 거, 뭐 여기까지 오는 거. 네, 그거를 꽂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절연 테이프 발라서 막 고정해 놓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도 쓰시면은 계속 쓰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비추천입니다. SSD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상태로 쓰시게 되면 뒷판이 제대로 그 수평이 되지 않아서 좀 뒤뚱거리시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눌리고 사용하고 하다 보면은 SSD가 언젠가는 스트레스가 받아서 쉽게 불량이 생기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면 소중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그냥 이 사이즈에 맞는 SSD 구매하셔서 네, 사용하시기를. 네, 이렇게 됐고 이제 조립을 해줘야 돼요. 조립을 해주고 이제 설치는 다 끝난 거니까 배터리 나사 잠궈주고요. 그리고 핀셋 같은 거 있으면 좀 편해요. 이렇게 이 필름을 잡고 이렇게 탁 넣어주고요. 끝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최대로 다 들어간 겁니다. 너무 억지로 이 단자가 보인다고 해서 억지로 넣으시면 안 돼요. 걸쇠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의 조립은 다 끝난 거예요. 다 해서 뒷판만 닫으면 끝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작업까지 진행들을 하십니다. 열었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열었는데 내부 먼지도 있고 써멀도 한번 다시 발라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여른 김에 한번 하자 해서 그냥 영상 대충 한번 보고 메인보드 그냥 풀러가지고 청소하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닫았어요. 닫고 조립을 다 끝내고 켰는데 안 켜지네? 뭐지? SSD가 장착이 잘못됐나? 아니 다시 열어가지고 SSD 장착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제대로 안 됐나 하고 풀었다가 뺐다가 다시 꽂는데 생각해봤더니 배터리 커넥터를 분리를 안 했네? 하다가 그냥 빠직하면서 그냥 타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정말 자신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이 상태에서 SSD까지만 딱 하시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덮으세요. 덮고 일단 세팅부터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뭐 이거 닫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한 요 정도
틈이 남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얘를 밑에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밀어주면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엄지손가락으로 밀면 들어갑니다. 뭐 익숙해지시면 이걸 양쪽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끝까지 들어갔으면 양쪽 끝에 눌러주고 가운데 딱딱딱딱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나사는 잠그시면 됩니다. 네, 네트워크 선택 창에서 네, 이렇게 지금 그 복구 모드로 들어왔어요.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 그 시에라가 최초에 설치되어 있었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단 디스크 유틸리티 한번 가볼게요. 네, 가서 보면 요 애플 디스크 이미지 미디어라고 해서 요것만 있고, 이 좌측에 뭐 디바이스 리스트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까 그 화면 보셨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 모델 자체가 그 모하비 이상에서만 인식이 된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하이시에라에서는 그 관련된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이 SSD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요거 싸게 업그레이드 했는데 인식 안 된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식이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SSD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복구 파티션이 있습니다. OS를 업데이트 하면 할수록, 예를 들면 뭐 마지막에 빅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빅서 이제 복구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SSD를 변경을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복구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최초의 초기에 깔려 나왔던, 이제 공장에서 깔려 나왔던 그런 OS로 선택을 해서 이 설치 화면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최신 OS로 들어갈 수 있는 키의 조합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Shift 옵션 커맨드 R을 누르면 뭐 사용할 수 있는 맥 OS 중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누르더라도 이 시에라 화면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옵션 커맨드 R을 눌러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네, 옵션 커맨드 R을 눌러서 지금 몬테레이죠? 네, 몬테레이 버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디스크 유틸리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이제 디스크 유틸리티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아까 안 보이던 디스크가 하나 보이죠? 그냥 간단히 맥이라고 세팅을 해줄게요. 그 포맷도 잘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설치. 여기 보면 화면에 이제 2016년도 이제 버전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SSD 업그레이드도 마치고 OS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부트캠프까지 설치를 해줬습니다. 네, 아무쪼록 작업간에 항상 주의하셔서 안전하게 작업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